봅시다. 자, 보편 90번. 이해돼, 오케이? 보편 90번. 이 문제도 내가 볼 때는 학교에서 제법 좋아할 만한 문제야. 그냥 봤을 때. 지금 이제 가보면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얘네가 지금 가보면 좌표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여기 있는 A랑 D랑 B하고 C 있죠? 얘네 두 개 서로 평행하고 있는 거 보이네. 기울기 구하면은 똑같아요. 얘네. 이해되나? 오케이? 넓이를 이등분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얘네 직접 좌표로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은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AB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이 여기거든요. 1대3. 1대3 내분점. 여기서 요거를 지나가면서 L이 이쪽으로 쭉 올 텐데, L이 좀 이렇게 올 텐데, 이때 만나는 점의 좌표를 P라고 잡았고, 그때 이제 AP의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P를 알아야 돼요. P를 알아야 되는데, 자, 갑니다. 보다시피 얘네가 서로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은 무슨 꼴이야? 사각형이? 사다리 꼴이에요. 그럼 사다리 꼴이면은 높이는 서로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게 서로 같으면 되겠죠. 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여기 지금 나눠져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3대 1로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AD 길이를 구해주면 4 더하기 16이니까 2루트라서 3대 1로 쪼개주게 되면 4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루트 5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고, 그다음 여기 길이는 2분의 3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 두 번째 건데, BC 길이 있죠. BC 길이를 구해주게 되면 6,0이랑 3,6 사이의 거리라서 9 더하기 36 하면 45라 3루트 5예요. 얘네가 이해되는 게 오케이? 그럼 3루트 5인데, 자만 여기를 지금 M 대 N으로 쪼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해돼? 오케이? M 대 N으로 쪼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를 N 곱하기 3루트 5, 여기를 M 곱하기 3루트 5라고 식을 세워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요건데, 그럼 얘네들을 합쳐주게 되면은 M 더하기 N은 1일 수밖에 없죠. 이해돼? 오케이? 왜 얘네 합쳐서 3루트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M 더하기 N은 1이고, 그 다음에 윗변과 아랫변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루트 5는 어차피 다 날릴 대상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3n 2. 자, 이쪽도 루트 5 날려주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날라가면 3m 요렇게 잡혀 있어서,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땡겨주게 되면 넘어갔을 때 1이 되는 상황이라 3분의 1은 m-n이다 라고 이제 식이 바뀌어요. 요 식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을 땡겨주게 되면 둘이 더했었을 때 3분의 4가 돼서 m은 3분의 2가 되고 n은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비율로 봤었을 때 2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2대 1 내분점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네? 2대 1 내분점. 2대 1 내분점이라서 B가 지금 현재 6,0이고 C가 지금 현재 3,6이라 P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P 좌표를 구해주게 되면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4. 그 다음에 Y 좌표는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좌표가 3,0인 걸로 알고 있어서 얘네의 기울기를 물어본 거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치게 되면 답은 4 이렇게 된다. 4 납득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평행하다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 M하고 N 동그라미 친 거, 얘에 대한 풀이, 요거 말한 거야. 아셔야 돼요, 이거.
가끔 요걸 왜 m 더하기 n을 1로 잡나요? 라고 물어보긴 하더라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해돼, 오케이? 알겠어? 알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직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얘들아. 괜히 쓸데없이 m 대 n이니까 꼭 정수로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건지 요렇게 해가지고 막 일을 더 키우더라고요. 그러지 마. 이해되고, 오케이? 어차피 비율 구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비율 구한 다음에 2대1 구하면 빨간색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니까. 상황 놔둘 텐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쌤이 10번을 좀 강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11번. 11번은 아직 집합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좀 하는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자, 이제 집합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럼 3개면 벤 다이어그램이 총 이렇게 3개. 너네 집합까지가 시험범위다. 수지고도 지금 집합까지가 시험범위라고 쌤이 규현이한테 들었거든요. 오케이? 다 집합까지가 시험범위야. A차 B하고 B차 A가 C하고 소로소인데 여기서 A차 B하고 B차 A를 찾아주면 A하고 B의 대차가 되는 거라 여기거든요. 여긴데 C하고 소로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쌤이 C랑 겹쳐지는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이해돼? 오케이? 그럼 C 입장에서는 이거랑 이것만 있었던 거야. 오케이? 나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집합은 가끔씩 연산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믹스해서 보세요. 믹스해서. 그렇다고 벤 다이어그램이 또 무조건 좋지도 않아. 믹스해서 쓰시면 돼요. 믹스해서. 기억번 A교 C하고 B교 C가 서로 똑같다고 되어 있는데 A하고 C 겹쳐지는 부분, B하고 C 겹쳐지는 부분 보면 여기죠? 여기. 여기밖에 없어. 같잖아요. 기억은 맞는 겁니다. 니은번 C가 저렇게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봐. 자, 요것 때문에 지금 보는 것도 좀 있는데 표시해놔 얘들아. A 교 B 그 다음에 중간의 기호가 합집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A 합 B 그 다음에 여기 컴플먼트 이렇게 되는데 쌤은 조금 버릇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합집합하고 컴플먼트가 만나잖아. 그러면 쌤이 이걸 드모르간 법칙을 좀 적용을 좀 시킵니다. 드모르간 적용을 좀 해주면 A교 B 컴플먼트 교 A 합 B 해놓고 전체 컴플먼트 이렇게 좀 바꿔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컴플먼트가 2개 있으면 바깥으로 그냥 동시에 빼버리면 되는데 컴플먼트가 하나 있는데 젠장 이 새끼가 교집합이면 차집합인데 합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걸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상황 이해되기 오케이?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봐보면 A 합 B에서 교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차집합으로 바뀌겠죠. 이거 전체가 대차입니다. 합 빼기 교가 대차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차인데 대차의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럼 A하고 B의 대차의 여집합을 살펴보면 여기 좀 표시된 게 많아서 A하고 B의 대차의 여집합을 생각해보면 공통 부분과 A, B 합집합의 바깥 부분입니다. 여기가 돼요. 한 이해돼 볼게. 그럼 거기 안에 C가 들어가냐 이거야. 그럼 C는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여기랑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이해된 게 오케이? 네? 그냥 넌센스인데 너네 국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는 거 알아 몰라?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 국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 독일 옆에 땅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이제 거기가 본토는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랑이라고 해요. 회랑. 잡지식이 좀 많아가지고. 뭐라고? 회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게 회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끊긴 건 아니고 이게 새끼리 있어. 한 폭이 한 1km 내외로 해서 폭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뭐였지? 러시아 거기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독일 옆에 있어. 발트의 그쪽 근처에 있어요.
이과입니다. 네, 갑니다. 네, 그래서 니은번 봐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요. 니은번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을 보면 A 합 C랑 B 합 C가 똑같다고 되어 있는데 C는 지금 빨간색 이 부분이고 그럼 A랑 합집합 B랑 B와의 합집합의 결과가 같냐고 지금 현재 물어본 건데 딱 봐도 여기 차집합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만 받아봐도 다르잖아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틀린 겁니다.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겁니다. 나도 돼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나는 저 회랑 때문에 회랑이라고 해요. 저거 갖다가 회랑 때문에 조금 이제 C를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못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영상을 찍은 거야. 이해된 게 없고 이것 때문에 찍은 거야. 그 다음에 12번.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표시 잘 해놓으세요. 12번. 풀어봐봐 얘들아. 표시 좀 해놓을까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 때문에 동글뱅이로 표시하는 이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표시한 이 삼각형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넓이 차가 4만큼 차이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각형으로 보지 말고 쌤이 DEF 표시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까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집합처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보시면 결국 노란색의 삼각형 넓이와 빨간색의 삼각형 넓이가 넓이차가 지금 4만큼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 먼저 이해가 돼요? 오케이? 납득해? 얘를 그러니까 붙이는 거지 여기다. 얘도 여기다 붙이는 거지. 붙여서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보는 거. 요거는 최초로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너희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일 거야. 이미 나왔어. 이미 그때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했는데 지금은 좀 흔해졌거든요. 절대 이 문제를 강조하는 바 사각형으로 푸시는 게 아닙니다. 이 넓이를 여기다 결합시켜서 노란색과 빨간색의 직각삼각형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봐보게 되면 위에 점좌표를 갖다 이제 D라고 잡았고 D의 좌표를 4, 아까 보니까 A, B가 있더라고. 이걸 4,P라고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E는 4, Q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식을 세워주게 되면 첫 번째 넓이 여기가 이제 Q잖아요. 그럼 여기는 6이고 요 길이 전체는 6-Q잖아요. 6-Q 곱하기 여기 밑변의 길이가 4니까 4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넓이가 4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4를 했더니 그게 빨간색 넓이가 됐다는 뜻인 거라서 4 곱하기 여기 높이는 P잖아요. 그죠? P 곱하기 2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가 곱해져서 12-2Q 더하기 4 그 다음에 2P 이렇게 잡혀져서 넘겨서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P 플러스 Q가 16이니까 2로 나눠주면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어요. 자, 이해도 이렇게?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P하고 Q 관련된 식이 칸이 없어서 자, 요거 기울기 있죠? 요거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OD 여기가 5라서 OD와 C2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기울기 잡아주게 되면 4분의 P가 될 거고 곱하기 자 얘는 0,6이니까 빼주게 되면 4분의 Q-6
이렇게 잡혀져서 이 녀석이 굉장히 복잡한 마이너스 9분의 7 마이너스 9분의 7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연립을 당겨주게 되면 쌤이 아까 전에 풀어봤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숫자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와요.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와서 여기부터는 그냥 계산이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상황 이해돼요? 오케이? 대신에 잘 들어.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 이제 알려줘야지 그래도. 그리고 대신에 이제 Q좌표는 뭐라고 나오냐면 3분의 10이라고 쌤은 계산했을 때 나왔고 P좌표는 3분의 14라고 나와요. 계산 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P가 지금 현재 A 더하기 B인데 자 여기 있죠. 여기 좌표를 구할 때 말이요. 여기 좌표를 구할 때 마무리하는 것까지 좀 보시면 좋은데 얘랑 얘 연립하면 나와. 얘 된게 오케이? 중간에 인수분해 조금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P 좌표를 구할 때 말이요. 좀 직방으로 구하지 말고 너무 더러우니까 이 봐봐라. 야, 이 새끼 여기 지금 현재 서로 지금 평행해 안 평행해? 평행하죠?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DEF랑 DP인가? DP죠. DP랑 COP가 닮음이야 아니야? 닮음이나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6이고 3분의 14에서 3분의 10을 빼면 3분의 4라서 얘네 닮음비가 6대 3분의 4예요. 상황 이해되기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산 때리면 9대 2라고 나오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결국은 이 P가 9대 2 내분점이에요. 이 C와 2 혹은 여기에 9대 2 내분점이야. 상황 납득돼요? 오케이? 됐어? 이해된겨? 9대 2 내분점. 여기도 9대 2인 거니까 여기도 9대 2. 9대 2. 이해된겨? 오케이? 9대 2 내분점.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 오케이? 알겠죠? 9대 2 내분점. 원점이랑 얘랑 9대 2 내분점을 해주게 되면 11분의 36. 그 다음에 여기다 9 곱하면 42 원점이니까 42 그 다음에 11 이렇게 돼요. 된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의 답이 1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납득된겨? 됐어? 오케이?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여기는 계산이니까 니들이 하고 얘들아 됐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13번. 13번. 칠판 리셋 좀 하는 동안에 좀 문제 좀 풀어보세요. 13번 풀어보세요. 자, 쌤이랑 같이 하죠. 자, 이 문제 봅니다. 자, 이 문제 쌤은 좀 고민을 좀 사실 했어요. 했는데 얘를 그대로 접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길이는 짝대기 하나는 얘랑 길이가 똑같은 상황이고
짝대기 2개짜리는 얘랑 길이가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가 각도가 그대로 여기가 복붙되는 상황이고 요 각도도 여기로 그대로 복붙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Q가 얘는 연장소 뽑아서 나오는 요즘 끝자락이라 고등학교 1학년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는 요 좌표 있죠? 요 좌표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거 이 자식이 지금 봐보면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4대 3인 상태에서 절반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 얘가 지금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거는 당연지사 보이실 거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얘가 지금 X축인 상황이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위에 있는 여러 점들을 통하여 여기 예를 들어 이 직선도 이 직선을 L이라고 해볼까요? 이 직선까지 이르는 그 각의 이동분선 자취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럼 x, y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갖다가 구해주게 되면 여기 거리는 절대값 y죠.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나타내는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x라고 두게 된 상태에서 일반형으로 돌려놓으면 mx-y는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갖다가 구해주게 되면 루트 1 더하기 m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mx-y 절대값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가는 이해돼? 오케이? 여기까지 가는 그 거리가 서로 똑같다 라고 두게 되면 m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쌤은 생각을 했어.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야를 조금 이제 정리만 조금 잘해주시면 되는데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뿔마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뿔마 루트 1 더하기 m제곱 y 이게 저번에 이제 저기 누구야 주환이가 말했던 대로 탄젠트 공식 쓰면 이게 되게 쉽게 풀려요 사실은 풀리는데 여기까지 바깥이라 이걸 밀어붙이겠습니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접근을 좀 시켜주게 되면 mx 쓰세요. 넘어오게 되면 마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뿔 이 계산이 왜 안 되냐? 마뿔 고정이 났지 갑자기? 참 마이너스 1 마뿔 그래 이거 계산하는데 갑자기 y는 0 이렇게 되죠.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가 뭔데? 야 이게 뭔데? 여기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서로 똑같다 해가지고 이제 식 세운 게 뭔데? 이게 뭐겠어? 너랑 너에 대한 정보죠.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푼단 말이지.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을 때 이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는영이라고 둔 이 결과 있죠? 이 결과가 너였다는 얘기거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에 대한 그 성질을 정리하면 결국에 그걸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3x-4y는 0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얘가 되려면 얘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껴있잖아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마이너스가 껴있는 상태라서 여기다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1 뿔마 루트 1 더하기 m제곱 y는 0이 되는데 너네 둘이 똑같아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는 이미 뽑아놓은 상태니까 이 말은 결국 즉슨
m 대 1 뿔마 루트 1 더하기 m제곱 2 3대 4라 뜻인 거라 마이너스를 뽑아놨잖아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니까 납득되나?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쳐버리게 되면 3 뿔마 3 루트 1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되고 그 자식이 4m이라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를 이게 지금 칸이 부족해가지고 쌤이 그런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줘 얘들아. 쭉 이어서 쓰면 돼 너희들 그냥.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넘긴 상태에서 제곱을 당겨주게 되면 9 더하기 9m 제곱 이건 4m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16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 이렇게 되는데 9는 어차피 사라지거든. 사라질 줄 알았어요 이미. 사라질 줄 알았어. 그 상태에서 이제 m 값을 구해주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7m 제곱 마이너스 24라 7분의 24라고 나와요. m이 0이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럼 m이 0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다른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m이 7분의 24라고 나왔던 건 0은 여기였었던 거야. 0 넣어봐 한번. 여기다 0 넣으면 얘 0 되고 얘 1 되잖아. 얘들 오케이? y는 0이거든. 뭐야? 이것만 한 거야. 얘가 나온 거야. S축.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7분의 24는 뭐겠어? 너야. L이었던 거죠. 이게 7분의 24야. 그래서 지금 얘를 갖다가 원점으로 이미 잡기로 했기 때문에 밑에 녀석의 절반이 지금 현재 좌표라 얘는 2로 이제 다시 탈바꿈할 거고 그럼 Q의 좌표는 2,7분의 48이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콜? 그럼 얘를 이제 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서도 이제 직각을 그대로 여기로 옮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QPN과 삼각형 QPN과 그 다음에 닮음이죠. 삼각형 누가 Q 이거 뭐냐 여기 나와 있는 CM이 닮음이었던 거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몇 대 몇이었냐면 얘네가 지금 나와 있는 여기 MP 길이 있죠. MP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럼 구할 수 있거든요. MP 대 밑에 있는 거 여기가 아까 CM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라 CM이 여기 있어. 이게 C고 이게 M인가 보다. 그래서 MP 길이를 갖다 구해주게 되면 너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라서 그럼 3의 절반이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M의 길이는 절반이니까 2가 돼서 3대 4예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닮은 비는 3대 4였던 거니까 넓이 비는 9대 16이었던 거죠. 9대 16.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이해돼? 된겨?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 좀 지울게요 얘들아. 칸이 좀 부족해서 QPN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 있는데 QPN이라는 게 저쪽에 있는데 이 넓이랑 삼각형 QMC가 지금 9대 16이라는 뜻인 거거든. 근데 QMC가 길이가 나와 있거든. 2랑 7분의 48이라고. 그래서 계산하면 넓이가 7분의 48이거든.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가지고. 자, 놔둘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PN의 넓이는 여기다 7분의 3을 곱한 거라 7분의 27이 되겠죠. 자, 이해된 게 오케이? 네? 이렇게 해주면은 좀 아름답습니다. 자, 이해가 돼요? 오케이, 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14번. 쌤은 이게 제일 낫더라고. 이게 제일 낫더라고. 여기 그냥 하는 말인데 여기 직각 발견했잖아. 여기 원방이 이렇게 숨어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원방으로 그냥 끝내버릴까 또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네? 원막 숨어있다 여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다. 자 14번. 자 14번이 이제 함정 문제. 자 이게 x가 라지 AN의 원소이면 그 n 값을 x로 나누는 새끼도 너의 원소다 라는 뜻인 거라서 사람 나도 땡겨올게. 얘는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하는 쌍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집합.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얘들아 n이 만약에 10이었다 이거야. 12. n이 만약에 10이었어. 그러면 1이 나오면 1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고 이 말 자체가 2가 나오면 6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고 3이 나오면 4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걸 이해를 했으면 만약에 n이 16이라고 하면 1이 나오면 16이 같이 움직인다는 뜻인 거고 2가 나오면 8이 같이 움직인다는 뜻인 거고 대신에 4는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뜻인 거라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거 통째로 움직이는 거라서 블럭마냥 통째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뭐가? AN의 개수가 AN의 개수.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억번은 뭐 당연히 맞았다라는 거는 뭐 당연지사 알 거라고 보고 A5니까 1이 나오면 5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니은이 틀려요. 그럼 니은이 왜 틀렸냐? 여기 봐보면 n이 만약에 m제곱이다 이거야. m제곱이다 이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m이 라지 AN의 원소가 되냐? 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거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AN의 여러 가지 집합들 중에 누구? 1, 16도 사실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집합 2, 8도 가능했었던 거고 4 없이 얘는 게 오케이? 그리고 또 1, 2, 8, 16 이런 것도 가능했던지라 조건 니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반드시 저런 4 같은 녀석을 모든 부분 집합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라서 그래서 틀린 거야. 사람 납득된 게 오케이? 되게 말장난이죠.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 사람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니은분 보면 자연수 m에 대하여 n이 어떤 m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항상 m은 그때 나오는 모든 부분 집합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야. 사람 납득된 게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아주 좋았어. 이게 14번. 그다음 디귿번. 디귿번은 그때 AN의 개수가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개라고? 몇 개?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N의 개수가 AN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개수가 20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얘를 2의 세제곱으로 판단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같은 블록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총 토탈 몇 개? 3개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그 NAN이 이게 뭐야?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잖아.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라고 가정한다면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20개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n의 최소값은 43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AN이라고 하는 부분집합 안에 원소가 짜르르 쭉 나열이 될 거란 말이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짜르르 나열되는 얘네들은 분명히 뭐의 약수하고 관련이 있겠어? n의 약수랑 관련이 있다는 뜻인 거라. 그럼 걔네가 총 토탈 20개가 되는 n의 최소치라고 하는 건 결국 n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20개였었을 때 n 값을 찾아봐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근슬쩍 그냥 왠지 약수인 것 같아서 그냥 풀어서 답이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최소값을 명시한 이유가 있다는 거. 이해되니? 오케이?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서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n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소치로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n의 약수가 다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약수의 개수가 20이라고 한다면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거기서 n은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와 같은 이런 형태로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20은 분명 여기서 나타내어지는 지수들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곱해진 게 20인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라. 그러면은 단독적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세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뜻인 거거든. 그럼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만약에 근데 그 중에 가장 최소치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A, B, C 값들은 가장 작은 값이어야 돼.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20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만약에 20이 될 수도 있고, 두 개짜리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면 2 곱하기 1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5일 수도 있어요.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 더 봐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5일 수도 있어요. 이건 말고 더 쪼개지는 건 없죠. 이거 소리수분해하면 얘니까. 그럼 만약에 2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장 작은 값이 2의 몇 제곱? 10. 9제곱이겠죠.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 2 곱하기 10으로 본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x하고 y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이제 1이랑 9가 됐었다는 뜻인 거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그때는 3의 1제곱 곱하기 2의 19제곱으로 봐야 그나마 작은 숫자란 말이야. 2 곱하기 3의 19제곱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 숫자는 아니란 말이야. 상황 이해되는 게 오케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럼 4 곱하기 5면은 3 곱하기 4가 될 텐데.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가장 작은 숫자였던 거고.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3개짜리라 Z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맨 마지막은 1, 4였다는 뜻인 거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2의 4제곱, 그 다음에 3의 1제곱, 그 다음에 5의 1제곱. 뭐 소위 말하는 여기 밑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소수여야 된다.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었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건 뭐겠냐라고 하는데 솔감 안에서 계산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은 클 리가, 이건 작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산할 필요는 없고. 얘는 지금 현재 이제 27 곱하기 16이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여기 밑에 있는 5 곱하기 3 곱하기 16이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이해된 게? 돼?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얘네 최소값이 얼마다? 432인데 432가 내가 계산한 기억상에는 얘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내가 지금 토요일날 계산한 거라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얘가 더 작아. 15 곱하기 16이라서.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답이 기억이라 기억 하나밖에 안 나와서 씨 뭐지? 라면서 나도 조금 내 자신을 조금 의심했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근데 맞아요. 저희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5번을 볼 건데 이거 지울 거라서 잠깐 좀 풀고 좀 있어요. 이거 지울 거라서 15번 풀어봐야겠다. 자,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얘네가 절대값을 씌워서 1이 되는 녀석이랑 2가 되는 녀석에 나오는 그 x값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는 뜻인 거거든.
잘 보셔야 되는 게 절대값을 씌워서 1이 되는 x값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뜻이고 절대값을 씌워서 2가 되는 x값을 모아놓은 걸 y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2차 함수가 나왔거든요. 2차 함수.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쓰는 숫자가 그 원소가 아니고 그 원소의 개수라고 한다면 얘네 교집합의 개수가 총 토탈 몇 개야? 몇 개? 몇 개라고 돼 있어? 3개라고 돼 있잖아. 이해된 게 오케이? 3개야 3개. 그러면 절대값 fx를 씌워서 1이 되든 절대값 gx를 만들어서 2가 되는 녀석이든 간에 얘네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최소 몇 개 이상이었다는 얘기야. 최소 3개 이상이었다는 얘기야. 그 말 자체가 이미 2차 함수가 만약 절대값을 씌우든 말든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1이 가든 2가 되든 다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최대치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f든 gx든 이 모습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소 몇 개? 3개가 돼야 되니까. 그럼 그래서 f가 됐든 gx가 됐든 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스타일이겠구나 라는 건 파악은 했어. 쌤이. 이해된 게 오케이?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f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고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지만 어차피 이 새끼들 절대값을 씌워서 확인하는 거라 그 함수들은 전부 다 이런 형태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다시 양수라고 한다면 아볼일 거고 그 다음에 음수라고 하면 위볼일 텐데 지금 이쪽 그래프든 어쨌든 x축이랑 만나면 뒤집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전부 다 동일했다고. 누가? 얘나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 모양, 그러니까 개형에서의 다양성은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요 모양 상태에서 봤었을 때 1을 들이밀 때랑 2를 들이밀 때의 그 값들이 심지어 같으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인 거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런 데는 아닐 거 아니야. 이런 데는 2개니까. 된 게 오케이?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요쪽이랑 여기 x축 사이 여기 포함해서 x축은 말고 요거 사이 얘 포함해서를 생각을 해줄 필요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봐봐라. 여기 지금 조건 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x하고 y의 합집합의 개수가 4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교집합이 이미 3개나 되어 있는 상태라 둘 중 어딘가는 공집합이었던 거야.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한 개짜리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어쨌든 공집합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 그럼 어딘가에 공집합이 있었다는 뜻은 만나서 교점이 3개가 되는 2차 함수가 요거나 요거였다는 뜻인 거야. 상황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럼 걔가 될 수 있는 위치는 얘밖에 없지 뭐. 가장 꼬다리에 올라왔었던 이 모습밖에 없었다는 뜻인 거야.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맞춰지는 이 실근의 값들, 빨간색의 x값들을 모조리 다 모아서 조건 나에서 얘기한 게 이제 합쳐봤더니 그게 6이었다는 얘기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네? 근데 합집합은 여기서 나오는 x값들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하나가 더 추가간 상태로 더했더니 12가 됐다는 뜻인 거고.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 얘기는 이 3개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4개가 됐을 때의 추가되는 값은 100% x값이 6이었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왜? 그래야 얘네들이 합쳐져서 12가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알파, 베타, 감마를 살펴보면 2차 함수의 특징에 의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베타가 되거든요. 알파 더하기 감마가 2베타다.
왜냐면 베타가 축방일 거라서. 이유는 여기 세 점에서 만나니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결국 그 3베타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6이었다는 얘기라 베타는 그러면 2였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콜? 돼? 이해가 돼? 돼야 돼 지금? 돼야 된다. 그럼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일단은 구해놓은 것이 2라는 라인과 그 다음에 6이라는 라인과 그 외에 지금 아직 구하지는 못했던 알파하고 감마의 위치가 어딘가에 있었다는 뜻인 거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가장 밑바닥을 우리가 x축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니 와가지고 졸면 어떡해. 지금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점의 위치를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점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추가되는 게 6인 거라 3개짜리는 이쪽에서 생길 거라고. 이해된 게 오케이? 3개짜리는 이쪽에서 생길 거라고. 그러면 1일 때겠니? 2일 때겠니? 뭐 이런 거야. 얘네가 다 맞아지면서 상황 납득돼?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fx가 1이 되는 녀석이었던 거고 gx가 2가 되는 녀석이었던 건데 어떤 점은 여기서 이 점만 지나고 어떤 점은 이 점에서 지나고 뭐 얘가 될지는 몰라. 아직은.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된겨? 되지만 하지만 요 모습이 되려면 일단 축방이 누가 돼야 돼? 축방이 2가 돼야 되는 상태니까 F가 지금 개수가 양수인 녀석이고 그 다음에 GX가 최고차항 개수가고 음수인 녀석이거든요. 납득돼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 조건에 봐보면 F는 지금 양수인 상황이라 얘가 이렇게 밑으로 처진 녀석이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근데 2를 넣은 거랑 3을 넣은 거랑 비교했더니 3 넣은 게 더 작다라는 뜻은 축방의 위치가 최소한 3보다는 크거나 같았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야지 2를 넣었을 때 값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작아질 거라서. 뒤로 가.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됐어?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3이 되고 2로 되어 있는 상태로 봤었을 때 그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얘가 언젠가 위로 올라가서 함수랑 만나지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러면 걔가 2겠냐고 1이겠냐고 라는 뜻인 거야. 그 모습 자체가. 납득됐어? 힘들어. 자, 얘들아 되냐 안 되냐? 돼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디겠니 얘들아? 그 위치가. 교점의 개수는 교집합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되고 합집합의 개수는 추가돼서 6자리는 하나만 있는 상태야.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면 어떤 녀석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었던 거고 근데 얘가 지금 1인지 2인지를 몰라요. 된 게 오케이? 그런데 여기 3개짜리를 만나는 그 x값들을 또 지나간다고. 상황 이해가 된 게 오케이? 또 지나간다고. 또 지나가는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6이 더 추가간 상태로 지나간단 말이야. 여기가 2고 그럼 최소한 이 새끼는 중심이 축방이었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때 생겨나는 녀석은 어떻게 됐었겠어? 그러면 그려보면 여기가 X축이고 그려보면 뭐 여튼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면 이해된 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 형태면 여기다가 2를 이렇게 들이밀었었을 때 생겨나는 그 값들이 뭐야 여기 왜 1 여기까지 뻗어나왔어? 이거 병신 미치네.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이차함수가 다 개형은 똑같은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뜻인가요? 상황 납득 된겨? 납득이 돼?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야 그럼 봐봐라 이거. 여기서 얘를 구할 수가 있거든. 지금 2차 함수의 특징을 띠고 있는 거라 여기 있는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2차 함수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2 플러스 k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현재 2 마이너스 k가 된단 말이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x 값들 살펴보면 동그라미 친 녀석의 평균값과 x 값을 친 얘네들의 평균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근데 그 실근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 얘네들 더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라서 그럼 결국은 4 플러스 k가 8 마이너스 k하고 같아지는 상황이라 k의 값은 그렇다고 한다면 2였다는 얘기죠.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k는 2였던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요 값이 2 더하기 2가 돼서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뜻인 거고 여기는 2 빼기 2가 돼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야. 하나 납득된 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괜히 얘들아? 오케이 콜? 납득돼? 그러면 지금 1이었었을 때 값이 이렇게 3개의 점으로 만나는 걸로 보아 하얀색 실선으로 나타낸 녀석은 F였던 거고 이게 F였던 거고 점선으로 나타낸 거는 지금 현재 G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본다. 그럼 이제 다 구했잖아. 지금 다 구했잖아. 자 F 간다. fx. 그럼 fx를 봐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문수.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뻗어 있었던 거죠. 이게 오케이? 그럼 이때 만나는 교점이 여기, 여기, 여기란 말이야. 그럼 0하고 4를 넣었더니 1이 됐다는 뜻인 거라. 그거 가지고서 식을 세워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었다는 뜻인 거고. 하지만 얘는 원래는 양수였던 녀석이라 여기가 2,1이 아니고 꼭지점의 좌표가 2,뭐 마이너스 1에 있었던 거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녀석을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서 아볼이라서. 상황 납득되냐 안 돼? 돼야 돼. 그럼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인 뜻인 거라 a는 그렇다고 한다면 2분의 1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 돼요? 오케이 콜? 그럼 gx는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상황 납득돼?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원래 위볼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동글뱅이로 표시한 이 부분은 진짜 찐 gx의 위치인 거라서 여기가 2하고 4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식을 세워주면 b 곱하기 x-2 x-4 플러스 2였다는 뜻인 거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x자로 표시한 부분은 얘는 위볼인 상태라 찐 위치는 아니었던 거야. 0,2가 아니라 얘는 어디 지나갔다? 0, 마이너스 2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라 그걸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8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란 뜻인 거라서 몇이에요? B가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fx, gx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두 개가.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원했었던 답은 뭐요? 8 곱하기 F7 8 곱하기 F7이라서 여기다가 7을 넣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G9가 되거든요. 여기다 9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9 넣으면 내가 언젠가부터 계산을 자꾸 해주는데 참 정말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나한테 땡겨 오케이? 그럼 계산을 때려주게 되면 몇이에요? 7, 3, 25 4 곱하기 25 플러스 8 그 다음에 얘는 쌤, 어 근데 저거 개형이 아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F2가 F3보다 커야 되는데 저거는 절대값을 올린 거니까 F2가 더 작죠. 자, 안 되는 경우를 보여줬습니다. 안 되는 경우를 보여줬어. 그럼 다시. 이거 아까 전에 근데 언급하지 않았냐?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 적용을 안 했냐? 병신 미친놈. 축방의 위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축방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요쪽이겠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F가 두 개 접하고 G가 하나 접하는 걸로 것이 아니야. 접하는 거 아닌데. 얘를 이동시키면 되지 않을까? 6이 더 추가되는구나. 그럼 교집합이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F하고 G를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F하고 G를 위치를 바꿔. 젠장! 안 되는 경우를 봤어. 지금 이거 잘 들어. 오케이. 그럼 요게 이러면서 수학적 사고를 키우시는 거. 갑니다. 그럼 F가 이게 아니라 얘가 뭐였던 거야? 얘가 뭐? 얘가 G였던 거고 얘가 뭐였던 거야? 이게 F였던 거지. 그렇지. 그럼 2, 1 저게 달라지는데 이 그래프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 다시 해야지. 그럼 다시 해야지. 자, 그러면 아까 요 그래프가 너였죠? 그럼 이게 무슨 x? 이게 fx. 다 이해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가 몇? 얘가 g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되는 a하고 b 값이 다 달라지게 돼서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오케이? 네? 그럼 다시 gx는 갑자기 gx는 요건데 gx가 아볼이야 위볼이야? gx가 아볼이야? 아볼이네? 위볼 아니야? 위볼인데? 음수잖아. 음수. 그럼 위볼이니까 gx 입장에서 봐보면 요렇게 되는데 얘가 2,1을 지나가야 된다는 뜻인 거고 2, 그 다음에 2,2하고 G G니까 2를 Gx의 절대값이 2랑 2니까 응? G가 너잖아. 이거는 지금 잘못 보여. 이건 지금 변형되면서 이거 다시 보여야 돼. G가 위볼이잖아. 위볼이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얘가 2,1을 지나가는 거라서 여기다 2,1을 넣으면 되겠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2를 넣으면 몇이야 이거? 2 마이니까 마사 A 플러스 1이 1
뭐라는 거야? 곱하기는 말이 1이 아니니까 그쵸. 어? 문제 보면 이게 G가 아니야? 네 G가 저게 2랑 만나지어지는 게 이제 확실히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지연장. 다시 구해볼게요. 다시 구해볼게, 얘들아. 다시. 이런 씨. 다시.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고. 어이씨 참.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0, 2, 그 다음에 4, 6인 거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쌤 이게 큰 실수했어. x축 1, 2 이렇게 되는데 아까 F가 모양새가 개수가 양수인 녀석이었던 거니까 이렇게 fx가 1이 되는 거였잖아. 1이 되는 거였잖아. 1 다시 1이 되는 거였잖아. 그럼 2점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그쵸. 요게 맞죠. 이렇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됐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F일 때 이렇게 4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GX는 2랑 만나는 점이었던 건데 0, 2, 4에서 만나야 되는 거라 그 그래프는 접하는 모습 이렇게 되겠죠. 납득이 된겨? 상황 이해가 돼? 얘들아 오케이? 지금 얘들아 되냐 안 되니? 돼? 그럼 마무리 해보면 fx는 어떻게 한 번에 찾아 뭐 이러면서 또 찾는 거지. 그럼 fx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볼이 아볼이야. 아볼. 그러면 원래는 양수였던 거니까 0하고 6을 넣었더니 1이 됐다는 뜻.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x 곱하기 x-6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뜻인 거고. 상황 납득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은 원래 양수였던 거라 2, 마이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럼 2를 여기다 넣게 되면 2 곱하기 마사라 마파이니까 여기는 4분의 1이에요.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땡겨? 오케이? 그 다음에 GX는 B 곱하기 요점과 요점을 지나니까 X 곱하기 X-4 플러스 2였던 거고. 돼? 근데 얘가 음수인 상황이라 위로 볼록이 될 거라서 2,2를 지나가야 돼. 이해되나? 오케이 콜? 그럼 2,2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2 마이 마사 B에다가 플러스인 거니까 뭐래? 몇이야? 마사. 혹시 왜 계산이 안 되지? 몇이야? 마사는? 마사 B 더하기 아 0, 위볼이잖아. 그럼 여기 마이지. 마이지 얘들아 마이. 얘는 이제 뒤집어서 밑으로 생기는 거니까. 상황 이해돼? 오케이? 밑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럼 2,2 집어넣으면 2 마이가 마사 B 마이너스 2가 넣어서 B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됐다. 이해돼?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정리한다. 그럼 결국에 8 곱하기 F7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G9 그러면 마구 오니까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뜻.
상황 이해가 돼?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14 플러스 8 얘는 47 플러스 47 그럼 계산하면 69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이해돼?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안 되면 반려 봤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그냥 돼. 나도 됐어,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G가 이렇게 되고 F가 이렇게 된다는 거. 상황이다 이해되나? 오케이?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이랑 만나는 거는 이쪽이라서 그래서 겹쳐지는 거 3개 합집합이면 4개인 것도 다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상황 납득해? 됐어? 오케이? 오케이. 16번 풀어봐. 16번. 지울게요. 그럼 쌤이 맨 처음에 계산할 때는 넣기로 그냥 답이 딱 나오려구나. 쌤이 옛날에 제 표현가 풀 때는. 여기까지 이해되나?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16번 풀어보세요. 16번. 16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자. 16번까지 하고. 요거는 봤어? 됐어 얘들아? 지금 위치 관계 좀 따봐. 전체적으로. y는 x 플러스 3입니다. 38 집어넣어 보면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있어요. 이쪽 편이. 이쪽 영역에 있습니다. 반지름이 2고 C1. 그 다음에 9,4는 여기에 있겠죠. 여기 조금 더 큰 위치로서 9,4 반지름은 3 C2 이렇게. 상황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3,8인데 반지름이 2니까 y축은 여기에 있었겠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0,4 여기가 0,4인 상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봐보면 C1 위를 누가 움직여? C1 위를 P가 움직이고 C2 위를 Q가 움직여. 그러면 여기 위를 P가 움직이고 여기 위를 Q가 움직이고 있는데 Y축 위를 움직이는 RS가 있대요. RS가. 그리고 Y는 X 플러스 4를 움직이는 A가 있고 너를 A, B라고 잡았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나름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던 거는 얘네였고 이해된 게 오케이? 별표 쳐놔 이거 이 문제 하나. 자 그럼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는 AR 플러스 그 다음에 PR 프라임 PR 프라임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봐봐라잉. 야 봐봐 얘들아 봐봐. 지금 어디 길이를 물어봤어? AR 여기 나오는 AR 그 다음에 여기 R'을 쌤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 밑에 쪽에 지금 현재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무슨 이동? 대칭 이동한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P가 여기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얘들아 듣고 있니? 오케이? 돌아다니고 있고 P가 R'이랑 연결된 거리를 물어본 건데 보다시피 A는 R이랑 어울리고 있고 P는 R'이랑 이렇게 어울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대신에 대칭 이동을 할 때는 길이는 똑같은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
PR'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P'R로 여기 R이 있기 때문에 그럼 P'은 뭐냐? 이 새끼 X축 대칭 이동한 녀석.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점좌표는 3,8이 될 거고 반지름이 2인 상태를 움직이고 있는 이제 P'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 상황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그래놓고 나서 얘네의 최소치를 물어봤던 거야. 여기 현재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봐봐라. 그럼 P'R이라고 하는 건 너의 길이가 될 텐데, 너의 길이가 될 텐데, 그럼 이것과 이 노란색의 합의 최소치를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 A가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단 말이야. 여기 위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역시도 같은 라인에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 A를 어느 축 대칭 이동? Y축. 그렇지. Y축 대칭 이동을 해서 같은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얘를 Y는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붙는 거니까 요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걸로 판명이 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움직이는 요 점의 위치가 A였던 거죠. 상황 납득해?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나타내는 이 AR의 길이도 결국에 누구 길이하고 똑같았던 거야? 저 대칭 이동한 거를 A'이라고 한다면 A' R의 길이하고 똑같았었던 거야. 상황 납득됐니? 오케이? 이해돼? 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한다. 그럼 이거의 최소치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P'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쌤이 대칭 이동해서 원 위를 돌아다닐 때는 중심으로 보라고 했어. 나중에 반지름 날리는 쪽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A'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어디까지? 여기 중심 몇 콤마면? 3콤마 마8까지를 보는 거야.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근데 너희들 놓치면 안 되는 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얘들아. 라지 A가 지금 A, B잖아. 근데 그 A, B가 무슨 수? 양의 상수. 양의 상수라고 말을 달아놨어.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3,마8에서 여기 A'까지 이어지는 이 거리에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얘가 요 녀석이 1사에만 존재하는 점이라 얘를 Y축 대칭 이동을 실행하게 되면 A'은 몇 사에만? 2사에만 있어야 되는 걸로 그 조건이 그대로 이항이 돼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 거리에서 여기가 실제 P'의 위치였던 거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A가 이거 문제가 되게 좋아. 몇 콤마 몇이야? A, B인데 그 A, B를 Y축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몇 콤마 몇으로 가? 마이너스 A, B로 간단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A, B에서부터 어디까지? 3콤마 마8까지 이르는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야 되는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 B에서부터 3,마8까지 이르는 거리니까 3 플러스 A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마8 이거는 지금 X좌표 빼가지고 비율로도 못 풀어. 이해된 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Y좌표 서로 빼주게 되면 B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 문제가 되게 센세이션해.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런데 A하고 B의 관계식을 세워보면 이 자식이 여기 선상에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B를 A 더하기 4로 또 바꿀 수가 있어.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대충 봐도 물론 이제 이거 하나 한 건데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게 뭐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겠어? A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겠어.
그럼 그 중에서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있어요. 문제였던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마무리 해보면 루트 자 b 대신에 a 더하기 4 들어갔다. b 대신에 a 더하기 4 들어가면 a 더하기 12가 될 거고 그럼 a제곱 더해지는 거니까 2a제곱 그 다음에 6a 더하기 8a가 되는 거니까 14a 그 다음에 12제곱에다가 3의 제곱 더하는 거니까 144에다 더해지니까 플러스 153 14A 아니지 않아요? 14a가 아닌가? 빨리 얘기해봐 31이 아니고 16 왜 여기가 a 더하기 10이라서 24에다가 6 더하면 몇이야 이거? 30 오케이 땡큐 이거 말고는 없지? 네. 이거 말고는 없지? 그렇지 이렇게 됐었던 거야 현재 이해가 돼? 그러면 문제가 뭐로 갔어? 뭐일까? 식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이거 하나 한 거거든 지금 이거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좌측에 있었던 거고 그럼 봐봐라 그 두 번째 거는 그러면 조금 빠르겠죠 두 번째 거는 어디 있었던 녀석이야? 어디 있었던 녀석? Q에 대한 이야기지 Q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다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거 간다 자 두 번째 거 바로 정리 끝나죠 9,4 몇 콤마 몇으로 가야 돼? 9콤마 마이너스 4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9,4 그 외 나머지 보는 거는 다 똑같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A 프라임 몇 콤마면? 마이너스 A 콤마 B까지 이르는 거리로 이렇게 잡혀지는 거거든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루트 빼면 몇이에요? A 더하기 9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빼주게 되면 B 더하기 4의 제곱 이해된 게 오케이? 그게 지금 우측에 나와 있었던 거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돼? 얘들 납득되니? 네. 그리고 나서 아이씨 야 이거 반지름 하나 안 뺐다 반지름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 아니네 큰일 났네 마이너스 2 해줘야 돼요 여기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2 빠지니까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저쪽은 마이너스 여기는 이거 반지름 3이잖아 그래서 뭘 빼줘야 돼? 마이너스 3 빼주셔야 됩니다 상황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루트 B가 A 더하기 4라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럼 A 더하기 8의 제곱이야 그럼 A 제곱 2개 더해지는 거니까 2A 제곱 그 다음에 18A 더하기 그 다음에 16A니까 34A 그 다음에 16 더하기 81이니까 145 16 더하기 80을 하면 10도가 아니라 17 16 더하기 8이지 64 64 더하기 80이니까 뭐야? 145 145 플러스 145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1 한 개 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플러스 1 해버리게 되면 얘네 지금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그럼 결국 루트 낀 요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하나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저기가 플러스 1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상수를 냈다 버리면 무리함수로 바뀌니까 이걸 맞춰준 거야 지금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루트 값이 서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넘겨서 계산 때리면 A 뭐라고 튀어나와? A 4A이고 8이니까 2라고 나오죠 그럼 제대로 계산한 것 같아 그래서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A가 지금 현재 2고 얘가 지금 A 더하기 4 위에 있으니까 2,6이 돼서 A는 지금 현재 2,6이었던 거고 답은 8이었던 거야 상황 납득되나? 오케이? 상황 이해됐어? 얘들아 되나? 오케이? 야 하나만 더 하자 17번 보자 17번 금방 끝나서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이거
뭐였지? 아까 뭐 문제에서 15번 때문에. 그거 잘못된 거.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B하고 C는 나타낼 수 있어요. B하고 C는 금방 나타낼 수 있어요. 루트 5분의 2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y는 x보다는 조금 눕혀진 그래프가 됩니다. 일반형으로 좀 나타낼게요. 일부러 루트 5y는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x-n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그런 녀석들을 모아놓은 거란 뜻인 거고. 상은 납득됐어? 네? 그럼 얘가 봐봐라 얘들아. 원 돌아다니는 게 B고 여기 직선 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게 C야. 그러면은 집합기호를 살펴보면 B 합 C가 나와 있잖아 얘들아. 뭐라고? B 합 C. 그럼 뭐겠어? 여기 원 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 반지름 5지 지금. 반지름 5. 여기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점들과 여 직선 위를 무수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점들 중에서 한마디로 저 원방과 직선 중에서 A가 점점점 다가올 건데 이렇게 오케이? A가 점점점 다가올 건데 N은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고 참고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몇 개가? 몇 개? 2개가 돼야 된다고. 2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지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다 보면 이 새끼는 지금 이제 반지름이 2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최초로 나와 있는 원방이랑 비교를 해보면 좋아 집중해. 5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보다는 작은 원이 점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게 될 거야. 이게 오케이? 근데 이제 특수 위치가 있단 말이지. 어떨 때? 이 직선이랑 서로 어떨 때? 접할 때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항상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위치 관계가 중요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중심이 n,0에서 저기 이르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해주면 9니까 루트 씌워주면은 이제 3이고 저기다 n을 붙여주면 2n 값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자식이 지금 이제 반지름 2가 될 때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해돼? 오케이? 그럼 n 값이 어떨 때 3하고 마이너스 3일 때 접한다라는 것은 3이면 안쪽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5니까 이렇게 접한다라는 얘기지. 이런 이제 이해가 돼? 이쁘게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어떻게 저기 끝자락에서 접하는 거 알지? 3에다가 여기 있는 2 더하면 몇이야? 5잖아. 그러니까 여기 3,0에서 2 더하면 여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내접되어 있었던 거야 그때. 그럼 내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상황 이해되는지 오케이? 근데 B합 C라 바깥쪽에서 외접할 때가 무너지는 순간서부터 두 개씩 만나.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왜 여기서 조금 더 밀면 직선이랑도 두 개씩 만나. 상황 이해되는지 오케이? 그럼 직선이랑 두 개씩 만나면 또 되죠. 원하고는 이제 영향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쭉 가다가 마3일 때가 언제야? 마3일 때가 그렇지. 왼쪽에 똑같은 모습으로 복붙하고 있었을 때지. 된게 오케이? 그러다가 왼쪽에서 접하고 있었을 때가 깨지는 순간까지가 계속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상황 납득된겨? 상황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쪽에서 원이랑 내접되면서 너랑도 접함으로 인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총 토탈 몇 개? 2개. 두 개씩 나온다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상황 납득된겨? 오케이? 그러면 자 정리. 자, 이제 좀 쉬었다 가자. 쉬는 시간 20분 줄게. 자 n 값은 여기 값이 지금 현재 7이죠. 반지름 2니까. 그러면은 7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고 뭐보다는 커야 되겠어. 반대편이 또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이해되기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물어본 게 모든 정수 n의 개수니까 총 토탈 몇 개?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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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답 몇 번이야? 2번. 2번. 이렇게 돼. 너네 이거 안에서 봐봐. 안에서 이렇게 진행할 때도 두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 비합시라. 그거 이해가 돼야 돼. 자,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응. 보편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18번은 올고에 있긴 한데 한 번 더 보여주긴 하겠습니다. 18번 한 번 보고 18번을 보면 (2, 6이고) b가 1,1 얘네들 위치가 중요해서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5,5 D가 5,5 이렇게 되는데 얘네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에 대하여 AP의 길이를 물어본 거라 자, 자세한 설명은 올고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얘네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교점의 위치가 그 각각의 거리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의 최소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A하고 C를 이용해서 직방 세우고 B하고 D를 이용해서 직방 세운 다음에 걔네 만나는 교점으로 해서 P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돼요? 오케이, 콜? 그렇게 해주시면 돼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나름대로 알면은 쉬운데 알면은 지금 여러분들 마냥 쉽게 푸는데 모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당황스매를 풍길 수가 있는 문제라서 살짝 보여줬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자, 19번 별표 치세요. 야, 이거 지금 엄청 낚여 이거. 자, 이거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었던 문제라 A가 마이너스 2,1이고 B는 X를 원소로 하는데 M 곱하기 M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2임을 만족을 시키는 그 X들을 모아놓은 건데 A 합 B가 A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자, A 합 B가 A라고 했으면 자, 요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A랑 B를 합쳤더니 A라는 카테고리가 된다는 뜻인 거라 한마디로 B가 A의 소속이 돼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여기에 소속이 된다는 뜻인 거라서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X값들이 넣으면 되겠네 라고 접근한단 말이야. 일단 조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해보게 되면 m제곱 x 그게 이제 함정인데 마이너스 2m이 x 플러스 2인 거고 그럼 넘겨줘서 이제 x 값을 따로 정의를 때리면 넘겨서 2m 플러스 2 뭐 이 정도 정리는 아마 충분히 할 겁니다. m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거든요. 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x 값이 요렇게 나온 상태라 분수잖아요. 그럼 일단 0은 안 되겠죠? 0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려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돼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표현하게 되면 2m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m 넘겨서 계산한 거예요. 그게 0이 된다는 뜻인 거라 이때 m 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일 때를 살펴보면 m 제곱 일단 전부 다 구한 다음에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서 이때 나오는 m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렇게 분수식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요 녀석은 안 돼요.
그 선상에서. 상황 이해되나?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m이 0 또는 3이라고 쓰시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뭐가 지금 중요한 거냐? 잘 봐. 이 문제 지금 집합이야. 집합이라서 b가 뭐가 될 때? b가 뭐가 될 때? 공집합이 될 때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여기가 함정이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또한 무슨 뜻인가? 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해석을 봐보면 1차 함수가 2개 나왔는데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걔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두 직선이 뭘 이루어야 돼요?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라서 m 값이 1이 되면 지금 평행이거든.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래서 m이 1인 경우를 추가해서 답을 3개를 쓰셔야 돼요. 0, 1, 3 이렇게 쓰셔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만약에 쌤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이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떠나서 쌤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 텐데 집어넣으면 일치가 돼요. 일치가 돼서 요 b는 그 순간에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전체 집합이 돼서 요게 성립을 안 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답은 요 3개가 정답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라 선생님 보면서 헛웃음을 쳤는데 이걸 안 풀어봤던 애들은 낚여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해돼요? 오케이? 대부분 예를 들어 0, 3만 쓴단 말이야. 1을 순간 놓친단 말이야.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조를 했고 자 다음 20번. 자 20번은 다시 한번 좀 연습 좀 하려고 해요. 얘는 지금 원점을 기반으로 하여 요 위를 y는 x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는 상태에서 x축이 요렇게 있는데 p가 여기 돌아다니고 있고 r도 여기 돌아다니고 있고 q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네 고정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대부분 좀 헷갈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얘네 둘레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p를 y는 x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P'이라고 P1이라고 할 거고 Q가 X축 위를 돌아다니니까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랬었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RQ는 그냥 생기고 또 PQ랑 QP2가 길이가 똑같아서 결국 얘네 삼각형 둘레가 최소가 되는 것은 이동시킨 얘네들을 이렇게 한직선상에 놓았었을 때 생겨나는 여기가 실제 R의 위치였던 거고 여기가 실제 Q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가 똑같았었던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저것조차도 최소값을 원했었던 거라 자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원점에서부터 사실 이거는 쌤이 대칭 이동할 때 보통 개념 잡을 때 하는 내용이라서 그럼 O에서 P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파란색이 동일할 거고 그리고 또 O에서 P 쪽까지 가는 이 거리가 얘랑 똑같은 상황이라 Y는 X잖아요 또 그럼 여기가 지금 가운데 있는 각도가 동글뱅이 XX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45도라서 걔네가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직각이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지금 빨간색 쭉 이어주는 P1, P2의 최소치라고 하는 건 O에서 여기 직선까지 이르는 수직거리가 제일 가깝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OP 길이를 갖다가 구해주게 되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루트 5분의 명령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납득돼요? 오케이? 그러면 큰 카테고리에서 이거에 지금 루트 5분의 4가 여기도 루트 5분의 4, 루트 5분의 4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답은 곱하기 루트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유리화 해주면 답이 나와요. 자,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됐어?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흔한 문제라서. 자, 납득돼? 오케이? 그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좌표로 변환되게도 화성고 중고 그 문제. 자, 이해된 게 오케이? 알아두세요. 나중에 우리 화성고도 문제 풀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갑니다. 21번이 좀 말이 많던데. 21번이 좀 말이 많던데. 자, 21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일단 얘네들 위치 관계를 나타내야지, 얘들아. 21번 봅니다. 보다시피 얘들아, 선생님 지금 푸는 속도가 점점 좀 빨라져. 너네 지금 따라와야 돼, 지금. 자, 2,6이고, C가 지금 4,6이고, 그 다음에 B가 6,3이에요. 그래서 얘네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O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물어봤는데, 그럼 P는 뭐냐? 요거예요,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얘들아.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반지름이 무슨 원? 반지름이 무슨 원? 1인 원이잖아요. 1인 원이 이렇게 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상황 납득되니? 오케이? 그러면 걔네를 모아주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일단은 끝자락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서도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생길 건데, 변을 따라 흘러가면서 또 생겨나는 것이라서 결국 P의 전체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쌤이 표시하는 이 부분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원점의 위치는 한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로 잡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P가 이 노란색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도형의 경계선과 내부에 다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 최소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A하고 B에다가 수선의 발을 꽂았었을 때 생겨나는 요 위치가 가장 작았었던 P의 위치였던 거죠.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수선의 길이에서 여기가 이제 원방이기 때문에 1을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치는 구해주게 되면 직방을 세워야 되겠죠. 2,6에서 6,3까지는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이거 가지고서 이제 식을 세워주면 3x 플러스 4y인데 2,6을 지나가서 6 더하기 24를 하면 30이 되니까 마이너스 30은 0 요렇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런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게 되면 5분의 30 이렇게 돼서 거기서 1을 빼주게 되면 결국에 5가 최소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치는 어디냐? 원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가장 최대치는 뭐 여기 끝자락일 수도 있고, 다 이해된 게 오케이? 혹은 요 끝자락일 수도 있고, 혹은 요 끝자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이해돼? 오케이?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각각의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들을 쌤은 구했어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4 더하기 36 해주게 되면 루트 40. 일부러 대소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흔들지도 않았어. 그냥 생으로 그냥 그대로 뒀어. 그 다음에 4하고 6이면 3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52가 될 거고요. 사실 얘가 정답인데, 그 다음에 여기 36 더하기 9를 하면 45가 돼서, 그럼 거기에다가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P는 엄연히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돌아다니는 거라 반지름 1을 더해야 돼요. 그럼 더하게 되면 여기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너잖아요. 그래서 루트 52가 2루트 13이라 여기서 이제 소인수 분해를 했죠. 플러스 1 한 개 지금 최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결국에 이 그림이 필요했던 거고,
조금 더 사족을 달자면 잘 봐. 이때 생겨나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왜 90도를 이루면서 여기랑 여기 90도를 이루면서 그다음에 또 여기가 될 건데 각각의 변과 90도를 이루면서 되는 요 위치들이 유일하게 P가 곡선인 상태로 놓여지는 그 상태일 텐데 여기 말고 곡선인 상태로 놓여지게 될 텐데 이 각도들을 다 합치면 몇 도일 것 같아요? 360도. 네. 이해가 돼요, 오케이? 반드시 360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 삼각형 여기 내각을 합하면 몇 도야? 180도. 그 다음에 플러스 90도가 몇 개 나왔죠? 6개 나왔죠. 그다음에 내가 물어본 게 x잖아요. 그게 지금 합쳐져서 360도가 몇 개? 3개 있었다는 뜻인 거라 이거를 갖다가 잘 연립 땡기면 x는 360도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들을 합치면 반지름이 1인 원의 원주가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걸 알려주냐면 가끔 가다가 이 문제가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너 이거 둘레 구해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상황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되면 변의 길이 여기는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그다음에 원주 다 합친 건 너 원의 둘레도 똑같고 그래서 그렇게 더해주면은 둘레도 나와.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보편고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독보선 마냥 겉으로는 되게 쉬운 척 떠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감점시킬 만한 요소들이. 잘 됐어. 지금 시험 문제 한참 풀 때 풀기 아주 좋습니다. 꼭 본인의 힘으로 한 번 더 푸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 문제라 쌤이 봤을 때는 낙생이랑 거의 삐까 뜹니다. 중요도가. 이해가 되게 오케이? 여기까지.